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량 미네랄에 대해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기도라고도 합니다. 자, 다량 미네랄은 앞에 칼슘과 인 등 또 소량의 미량의 미네랄로서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의 인체에 대단한 그 촉매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있습니다. 약 70%는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 중에 존재하며 나머지 30%는 간장, 비장, 골수 등에 저장한다. 근육 속에도 미량이지만 함유되어 있다. 체내 철분의 총량은 성인 남자의 경우에 1kg당 약 50mg이고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약 35mg이다. 중요한 생리작용으로 철분은 적혈구의 주 성분인 헤모글로빈의 생산에 절대적이다. 철분은 폐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고 순환하면서 조직에 산소를 내려놓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받아 다시 폐로 돌아옴으로써 전 조직의 조직세포의 신진대사를 유지한다. 철분은 근육의 색소인 미오글로빈의 구성요소이고 미오글로빈은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근육에 도달한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당질, 지질 및 단백질의 산화 시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쓰이도록 한다. 이 외에도 철분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중요한 미네랄로서 특히 여성이나 임산부의 경우에 철결핍성 빈혈이 잘 발생하게 된다. 자, 철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과도하면 그것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책도 있습니다. 참고하고, 결핍 현상으로 철분 결핍 시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빈혈, 탈모, 판단력 저하, 호흡 곤란, 손톱 연화, 피부 창백, 쉽게 피로, 변비, 혀의 통증, 성장 장애, 다리를 계속 흔드는 버릇, 월경불순, 면역력 저하. 철분 부족하면 다리를 흔드는군요. 요오드 중요한 생리작용으로 70 내지 80%가 갑상선에서 발견되고 있어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구성 요소인데 티록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촉진하는 데 관여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적 성장에 관여한다. 요오드 결핍 현상으로 결핍되면 티록신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체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갑상선 조직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갑상선 비대증이 나타난다.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빈혈, 저혈압, 맥박의 느림, 비만 등이 있고 또 유산을 유발하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 요도에는 해조류가 아주 필수 식품이죠. 아연으로는 신체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고 특히 눈 조직의 조직에 망막에 많은 양의 아연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좋은 제품 눈에 대한 영양소로 아주 아연이 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생리작용으로 뼈 형성의 필수 미네랄, 성장 발육, 오각 발달에 중요하고 인슐린 분자의 한 구성 성분이다. 당분 대사 작용 및 탄수화물 대사 작용에 중요하다. 아연은 세포 구성의 기본 물질인 RNA, DNA 등의 핵산과 단백질 합성에 중요해서 세포의 분열 및 분화 과정에 필수적이다. 산화 방지 작용으로 세포와 세포막의 파손을 보호하며 노화 현상을 지연시킨다. 췌장의 그 함량이 높으며 인슐린의 생리적 기능을 높여주고 면역 능력을 증진시킨다. 결핍 현상은 아연이 결핍될 경우에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고 뇌의 발달을 저해 성장 부진, 피부 질환, 탈모, 손톱이 얇고 휘어지며 흰 반점이 생긴다. 성장 발육이 늦으며
입맛과 냄새의 감각을 잃고 여드름, 피로, 야간의 시력 저하, 임포텐스, 불임, 기억력 감퇴, 고콜레스테롤증, 전립선 이상, 감염에 약하게 되며 감기에 걸리기 쉽고 상처의 치유가 늦어진다. 성장장애, 성기능장애 때문에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한다. 구리는 동식물의 구성 영양소이며 필수 영양소이다. 일반적으로 신장, 심장, 머리카락과 뇌 등의 가장 높은 농도의 구리가 함유되며 비장, 폐근육, 골격과 뇌하수체, 갑상선, 흉선 등에도 함유된다. 중요한 생리작용은 구리는 체내에서 철분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이용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즉 비활성 철분을 활성 성분으로 변화시켜 인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리가 결핍되면 철분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여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철분을 아무리 보충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구리를 보충해 주어야만 증세가 사라진다. 구리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4가지 중요한 미네랄 중의 하나로 혈관벽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고 신경막의 보호작용, 정상적인 면역력 유지작용, 상처 치유, 중추신경의 기능, 멜라닌 색소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결핍 현상으로는 부족 시에 혈장 농도의 감소, 철분 흡수 및 헤모글로빈 합성의 감소로 조혈작용의 장애, 빈혈, 골격구조,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상승, 동맥경화, 혈관 파열, 면역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조직 노화, 피부염, 성장 부진, 심장 순환계의 장애, 허약 증세, 탈모. 구리. 망간은 포유동물의 조직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특히 골격, 뇌하수체, 간, 송가체, 유선 등의 그 농도가 높다. 성인의 경우에 망간의 총 함량은 약 10g인 것으로 추산된다. 중요한 생리작용으로는 성장, 골격 형성 및 발달, 생식기능, 중추신경계의 기능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구성 요소로 촉매 역할을 한다. 또 요소의 형성, 지방질의 방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즉 에너지 방출에도 필수적인 존재이다. 결핍은 성장 부진, 골격 이상, 생식 능력 저하, 신생아의 운동 실조가 생긴다. 셀레늄 중요하죠. 최근 미네랄 연구에 주목되고 있는 셀레늄은 12지장에서부터 흡수된 후에 주로 단백질에 결합되어 혈액으로 이동되어 머리카락, 골격, 적혈구 등의 신체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여러가지 대사에 참여 후에 담즙, 췌장 분비액, 소장을 통하여 대변, 소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간다. 셀레늄은 인종, 연령, 식생활 습관에 따라 섭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토양에 따라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셀레늄 심장에 중요한 이 셀레늄의 생리작용은 인체에 1g도 안 되는 양이 있으나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암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고 카드뮴 담배의 독성을 완화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백내장, 관절염, 근육 위축증, 정력 감퇴 등의 효력을 발한다. 면역계의 기능 강화, 성장과 발육에 도움을 준다. 남자의 경우에 정자 생성에 관여한다. 과잉이나 결핍되면 어떨까요? 비타민 E와 협동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 지용성 비타민이죠. 오메가3라든가 등등에서 같이 포함돼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부족 현상도 두 물질이 부족할 때의 문제, 예외는 췌장의 섬유화 현상으로 이는 셀레늄 단일 성분의 부족 증상이다. 과잉 섭취에는 독성이 발생하여 신경계의 변화로 감각 이상, 마비, 반신, 불수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너무 일부러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겠네요. 1일 섭취 권장은 유아는 10에서 15, 어린이는 20, 청소년 40, 성인은 55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한다. 게르마늄은 인체의 게르마늄의 작용은 연구 중이다. 생리작용은 게르마늄의 반도체 특성을 이용한 전자치료기 모세혈관의 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산성혈액을 게르마늄의 음이온이 흡착하여 혈액의 산도를 중성으로 만든다. 반대로 알칼리 생일 때는 전자 반정 전작용으로 양이온이 되어 역시 혈액의 산도를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혈액의 정화 콜레스테롤을 분해 식품은 마늘, 인삼, 참마 뿌리, 캄퍼리, 구기자 등에 있다. 게르마늄. 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크롬은 6가 크롬과 3가 크롬의 두 가지가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3가 크롬만이 가능하다. 3가 크롬. 자, 우리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의 크롬이 3가 크롬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당뇨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리작용은 포도당의 정상체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인 인슐린의 기능을 세포 레벨에 조절하는 GTP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정상치 유지, 지방산, 대사작용, 탄수화물 대사작용 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네랄이다. 인슐린 작용의 정상화, 지방대사의 관여로 체중 감소, 여드름 치료, 당뇨, 저혈당 치료에 쓰인다. 결핍 현상은 당뇨를 일으키고 저혈당, 동맥경화증, LDL 콜레스테롤 상승, 아미노산 대사 장애, 스트레스 적응력 감소, 성장 장애, 각막 혼탁 현상, 두통, 피로, 근심, 걱정, 불안, 미국인의 3분의 2가 당대사의 이상, 크롬의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바나듐, 당뇨 치료에 이용한다. 뼈와 연골, 치아 형성에 필요하며 세포의 대사에 필수적이다. 콜레스테롤 합성에 저해, 성장과 생식에도 관여하고 포도당 대사에 인슐린과 같은 영향을 준다. 과잉 시에는 혈중 요소와 크레아틴 수준의 증가가 일어나므로 조심해야겠고, 식품으로는 흑, 후추, 고수, 파슬리, 버섯, 조개류. 자, 붕소는 뼈의 성장 및 안정에 유익한 미네랄이다. 칼슘 및 마그네슘과 관련된 영양소, 골다공, 관절염 환자에게는 붕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뇌의 기능을 높이며 민첩하게 해준다. 결핍 시에 비타민 D의 결핍을 부추긴다.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나 근육의 손상을 막는다. 식품에는 사과, 당근, 포도, 땅콩, 곡류, 배 등이 있다. 좋은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독소 때문에. 렉틴 독소. 규소는 피부 형성, 탄력, 손톱은 튼튼히, 머리칼은 굵게 해준다. 칼슘처럼 뼈의 구조를 튼튼히 하고 결합 조직 힘줄 연골을 견고히 한다.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막고 항염 효과, 노인들에게 필요하다. 탄탄하게, 피부를 탄탄하게, 손톱을 튼튼하게. 코발트, 비타민 B12의 구성의 필수 성분이다. 결핍 시에는 악성 빈혈, 낮은 농도에서는 난폭하게 만든다. 니켈, DNA와 RNA의 안정화에 중요한 성분,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이 있다. 과량 시에 접촉 피부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함유식품에는 메밀, 귀리, 코코아, 굴 등이 있다. 자, 다양한 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런 성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몰리브덴, 인체 효소의 활성화로 작용하고 촉매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주석, 불소, 스트론튬 등 각종 초미량 원소가 인체 내에 존재한다. 상세한 메커니즘은 연구 과제에 있다.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등 이들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 미네랄에 비해서 분자량이 크고 무겁다. 이들 중금속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계속 축적되면서 강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납, 수은, 카드뮴 해독을 할 필요가 있죠. 납이란 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산업 폐수로 오염된 어패류, 납이 포함된 수도관, 조리기구, 납이 함유된 페인트로 칠한 사기그릇, 사기그릇, 납이 함유된 크리스탈, 유리잔 등을 통한 납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 아하. 유리, 크리스탈, 유아의 경우에 아무 것이나 입으로 갖고 가는 경향으로 위험성이 크다. 증상은 메스꺼움, 모발 손실, 체중 감소, 생식기능 장애, 혈액 중 납의 함량이 높으면 적혈구와 결합 능력이 강화돼서 조혈 기능을 방해하며 용혈성 빈혈 등 중독 증세를 보이며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성장 방해, 근육 마비의 원인, 성장 지연 및 정신 박약의 위험성이 있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피해가 치명적이다. 산모의 태반에 축적으로 미수가 기형아의 우려가 있다. 중금속입니다. 위험성. 수은은 금속공업, 화학공업,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데 극미량의 수질 오염에서도 유기수은으로 전환되고 수중의 부유 생물에 흡수 농축되어 이것을 잡아먹는 어패류에 더욱 흡수되어 농축되어 유독해진다.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 중독 사건은 유명하다. 수은은 오염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도 생물 체내에 흡수 축적되므로 장기 만성 중독의 원인이 된다. 증상은 지각, 청각, 언어장애, 온몸 뒤틀림 등 또는 사망,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는 무서운 중금속이다. 예방은 어린 물고기 섭취, 다양한 생선을 섭취해서 반복 섭취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다. 섭취를 한 가지로 큰 어류 종류가 아주 위험하다고 하죠. 카드뮴, 산업 폐수로 오염된 식수, 여기서 자란 어패류, 곡식 등 2차 오염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1945년 일본에서 258명의 환자와 128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이따이 병은 금속 재련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개천을 타고 논에 축적, 쌀을 통해 인체에 들어왔다. 일단 흡수되면 50년 이상 장기에 축적돼 적혈구 감소, 골연화증, 골절 등을 일으킨다. 대기를 통해 흡수되면 폐기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섭네요. 글루코사민, 이제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아미노당의 일종이다.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글루코사민. 비타민은 라틴어의 바이타와 아민, 질소를 함유한 복합제라는 의미로서 신진대사에서 미량이지만은 효소의 보인자로 작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유기물질이다. 체내 합성이 안 되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국제 공인 비타민은 13종, 그 중에서 4종은 지용성,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하나라도 결핍되면 결핍증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일부 합성되며 비타민 K와 비오틴은 장내 세균에 의해 일부 합성되기도 한다. 비타민. 자, 그다음에 효소. 인체 내에서는 3천여 가지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효소는 이러한 생화학적인 반응, 합성, 분해 반응의 생명체 촉매 역할을 한다. 질서 있는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은 효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소는 생체 촉매 역할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효소의 화학적인 반응은 온도에 온도 온도는 37도 C인가?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다. 온도 중성산도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질서정연하고 이는 효소가 필요로 하는 반응에만 촉매작용을 하고 다른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젤라틴,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면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이다. 찬물에는 팽창, 온수에는 녹아서 조리된다. 긍정으로 얻어지는 투명한 것은 젤라틴, 조잡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불순물이 포함된 것을 악효라고 한다. 영양성 아미노산이 없거나 적음으로 영양 가치는 적다. 그 사진, 광막, 접착제, 지혈제, 가공식품, 약용 캡슐, 미생물의 배양기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콜린은 콩팥, 젖의 분비, 비장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당뇨병, 녹내장, 근육 발육 부진에 관계된다. 동맥경화증, 그에 관련된 질병을 감소시켜 심장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결핍에는 간경변증이 온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콩팥과 심장 조직의 출혈, 또 부신에서 심한 출혈, 위궤양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다. 콜린이 부족하면 콜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활용과 관계가 있어 콜린의 공급이 부족하면 안구의 동맥이 콜레스테롤로 막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시력이 어둠침침해진다. 또 콜레스테롤이 축적, 혈액순환이 저해되므로 통증 및 경련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가 콜린이 없는 지방, 즉 포화지방만을 계속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궤저 발생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콜린. 운동선수들이 이 에너지 녹차와 함께 이런 성분을 통해서 아주 활성화되는 영양을 섭취 음료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중년 셀러리맨의 3박 4일의 죽음 여행에 대해서 군요. 이제 또 여기서 또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 자료.